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 종목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 뭐 추가 매수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고민 많이 되시죠?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을요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종목들을 중간중간에 봐드릴 테니까요.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02-377 이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전화로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전화 주셔가지고 상담 받으시고 지금 시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 지금 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야 되는지를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반등이 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제 미국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긴 할 거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놓다 보니까 연준에 대한 기대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야 올해 금리 인하 안 할 수 있을 것 같대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가 결국은 3회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도표를 확인하고 안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건 아닌가 하고 우려를 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리 인하 할 것 같으니까 우리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라고 해서 미국 시장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면서 이제 해외 쪽에서 이제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존스라든지 S&P 이런 것들이 거의 뭐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안 따라갈 이유가 별로 없겠는 걸 미국 경제가 저렇게 좋다라고 하고 금리 인하를 서두른다고 하면은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따라 올라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의 공매도 금지가 일시적으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가를 내렸을 때 얻는 이득보다는 올렸을 때 얻는 이득이 좀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만에 1조치가 넘는 이런 매수세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해 볼 때 딱히 나쁜 그림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실질적인 조정이 조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종목들이 좀 조정이 끝나고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적인 조정이라고 하죠. 겉으로 보기에 좀 이렇게 조정이 들어가면 사실은 전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거 없이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달려나가려고 하는 모습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흐름 자체는 우상향이기 때문에 이 흐름에 따라 가지고 이제 2,800포인트까지는 뭐 약간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꾸역꾸역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위쪽으로는 2,800포인트까지를 조금 달려나갈 것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달려나간다라는 것도 역시나 뭐 엄청나게 빠르게 주도주가 형성돼 가지고 올라간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결국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급등 나오면서 반등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주도주라고 할 만한 섹터가 지금은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와 같은 이제 반도체 섹터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는 지금 미국에서도 아직까지 좀 논란이 많죠. 이거 고가다, 거품이다, 아니다, 이거 지금 실체가 있다라는 걸로 아직까지 논란이 많은 만큼 사실 이 반도체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현상일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그냥 지수는 그냥 어정쩡하게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제 내 종목들이 따라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을 것 같은데 내 종목은 아마 안 갈 겁니다. 결국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돌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순환매 장세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순환매 장세에서 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팔아야 될지 뭐 아니면은 그냥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야 될지를 고민 많이 하실 건데요. 저는 지금 이런 시기에서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을 여러분들이 현금 100%가 아닌 이상 지금은 종목을 물려 있을 겁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뭐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 계좌에 지금 물려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목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가 먼저인 거지 새로운 종목을 자꾸 사가지고 뭔가 종목을 늘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거 되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투자는요. 종목 수가 적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계좌에 5개 이상 종목 들어가 있다라면 돈 벌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5개 이상 종목이 딱 움직이게 되면은요. 그거 제어하기도 힘들고 대응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어떤 게 올라갈지 모르다 보니까 낚시터에 가가지고 낚싯대를 막 20개, 30개 던져놓은 꼴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낚시터에 가가지고 3개, 4개까지만 하더라도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죠. 입질을 보기도 힘들 거고 언제 챙질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목도 똑같아요. 에너지가 분산돼 버리면은 들어간 돈도 비중이 작아지게 되고 올라갔을 때 수익금도 크지 않다 보니까 이 정도 수익 낼 바에 내가 좀 더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약간 막연함, 나태함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결국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시기에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새로운 종목을 자꾸 매수하는 겁니다. 이럴 때 종목을 자꾸 늘려버리게 된다면 여러분들 종목은 계좌가 점점 꼬여지기만 하고 30개까지 넘어가고 제가 오프라인 강연에서 제일 많이 봤던 종목 개수가 70개였어요. 한 분이 한 계좌에 70개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관리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관리가 안 된대요. 왜냐하면 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놓치기가 일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생겨나가는 게 지금 이런 시기에 종목을 늘리면요. 운이 좋아서 수익이 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손실 나면 물리는 종목이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새로운 종목 늘리는 것보다는 내 종목을 오히려 추가 매수하는데 현금을 활용하는 것이 낫고 추가 매수하기 위해서 현금을 모셔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모셔놓은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추가 매수가 가능할지 아니면 이걸 팔아야 할지 아니면 다른 종목을 추가 매수할 자금으로 써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거고 또 어떤 종목은 추가 매수 없이 반등 나올 때 탈출해야 되는 종목도 있고요. 어떤 종목은 추가 매수를 해서 한번 승부수를 던져볼 만한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판단이 좀 안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을 하고 있죠.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도 같이 날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으면서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해 가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HK 이노엔이고요. 네. 39,500원에 10%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 비싸게 사신 건 아니라서 크게 걱정할 만한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요. 네. 예. 근데 일단 이 회사가 일단 실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딱 봤을 때 영업이익이라던가 실적이 되게 잘 나오는 기업이에요. 그죠? 네네. 이런 네. 기업은 우리가 잘 샀다, 매수가도 그렇게 높지 않고 기업도 괜찮다라고 하면은 그냥 가져가면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못 가져가서 그래요. 아, 그냥 가져가면 될 거를 뭔가 자꾸 내가 샀는데 내가 산 가격 대비해서 조금 빠진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자의 대가들이라고 불리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사자마자 수익이 날까요? 아니면 사서 빠지는 날도 많을까요? 빠지는 날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실제로 저번에 어떤 투자의 대가가 하는 인터뷰를 보니까 나는 지금껏 주식을 80년 동안, 70년 동안 해오면서 사자마자 수익 난 거는 3번밖에 없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샀을 때 전부 다 사자마자 대부분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다 빠졌단 네.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밑에서 움직이는 잔파동이 우리는 보통 놀아나는데 시세를 내고 난 다음에 수익을 내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샀는데 네. 조금 빠졌다, 내가 샀는데 조금 올라갔다, 오늘 좀 올라갔어요, 내일 좀 떨어졌어요. 이런 잔파동이 놀아나버리게 된다면은 우리는 수익을 내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예. 그러니 HK 이노엔이라고 하는 이 회사를요. 지금 이 매수가는요. 저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나쁘지 네. 않고 신규 상장 이후에 한 2, 3년 동안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기 3만 원부터 해서 4만 원짜리를 이제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10% 네. 비중도 적당하고 그러면 실적이 좋은데 이렇게 돈을 잘 버는데 주가가 안 간 기업은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볼 때 주가가 안 올라간 기업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안 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올라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간이 지나면 다 올라가요. 근데 네, 그 네. 시간이 지나면이라는 단어가 되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와닿지 않죠. 얼마나 지나야 되는데요.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데요. 난 빨리 돈 벌고 싶은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냅두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주식 격언에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주식을 사놓고 수면제를 먹고 10년 뒤에 일어나면은 부자가 돼 있을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져만 가면 돈 번다라고 모든 투자의 대가들이 말을 해준데도 불구하고 네. 우리 개인들은 장기 투자에 대한 어떤 기본 마인드 세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HK 이노엔은 잘 사셨고 대신에 내가 사고 난 다음에 빠져내려갈 때마다 투자의 대가들은 빠졌을 때 물렸다고 막 한탄을 하고 있을까 하면 그건 아닙니다. 투자의 네. 대가들은 전부 다 내려가게 되면 추가 매수라는 걸 해요. 아, 예. 그러니까 내려가면은 더 산다라는 개념인 거죠. 이 종목은 예. 3만 원까지 내려가는 걸 지난번에 확인을 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런 어정쩡한 3만 7천 원에 하실래요? 3만 원까지 기다려보고 오면 할래요? 기다렸다가 해야겠죠. 맞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가져가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딱히 이건 네.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 3만 원짜리가 또 도달하게 된다면은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 할지 말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하면 안 됩니다. 예. 바로요. 저기서 예. 지켜진다면 추가 매수하는 거고 안 지켜진다면 주가가 떨어지게 될 텐데 저거는 실적이랑 상관없이 차트가 저점이 무너지면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좋은 기업이 더 싸지는 거죠. 그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기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은 별로 나쁠 건 없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밑으로 예, 빠지면 예. 더 산다 생각하고 올라올 때는 이건 5만 원 이상까지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 5만 원 예. 이상 안 올라오면 잔파동에 놀아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성우 하이텍 네. 9,700원에 5%요. 그렇군요. 일단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갈 만한 종목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 네, 이런 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가가지고 매매를 하기에는 변동도 너무 심하고 사실 이게 이제 약간 많이 올라온 상태잖아요. 저 2,000원대에 비해서 이렇게 10,000원대면 정말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기업을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하기에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온 상태다 보니 사실 이걸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회사의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과거에 700억 벌던 회사가 이제 2,500억을 번다 하니까는 굉장히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죠? 네. 상당히 성장한 거고 코로나 때도 적자가 나는 것보다는 약간 선방했고 그게 이제 흑자로 전환되면서 자동차 부품 쪽은 지금 굉장히 잘 크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아직까지도 자동차 판매량이라든가 글로벌 판매량 이런 것들은 꾸준히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특히나 한국차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라든가 한국차에 대한 수요가 해외에 많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 쪽이 지금은 괜찮아요. 거기다가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과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 있다 보니까 얘가 이 2차 전지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온 케이스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재료가 남아있다 보니 튀어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신에 이제 이렇게 어정쩡한 눌림목이 형성이 되어 있을 때요. 여기서 계단식으로 하락을 해버리는 경우들도 가끔씩 등장을 하거든요. 그럴 때 대처할 줄 모른다면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면 이런 종목은 안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것이 저의 설명인 겁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이 자리는 지금 당장에는 들고 가볼만 합니다. 비중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매수가도 9,700원 같으면은 사실 튀어 올라왔을 때 11,000원 내지 13,000원 사이쯤에서 매도한다 하더라도 수익을 좀 챙겨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셨다가 지금 자동차 부품주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올해 중순쯤이라든가 이럴 때 자동차 부품주가 아마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위로 상향하지 않을까. 올라오면은 그냥 12,000원쯤에 팔아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굳이 물려가지고 또 추가 매수를 하고 뭐 이런 고민을 할 바에는 한번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재진입 자리를 노리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200원이나 300원이 밀리게 된다면은 팔았다가 8,000원에 다시 들어가거나 아니면 10,000원짜리에서 머물게 된다면 다시 한번 10,000원에 들어가 보거나 하는 그런 매매가 올바를 것 같은데 재진입을 추천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자분이 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매매입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샀기 때문에 그냥 들고 와서 튀어오르면 팔자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내려가면 9,200~300원쯤에서 상황 보면서 손절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의 열렬한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LG전자를 97,000원에 15% 샀는데요. 오늘 조금 올라서 5%는 매도했어요, 멘토님. 그랬어요? 네. 네. 사실 이게 97,000원이나 98,000원이나 10만 원이나 95,000원이나 다 똑같은 가격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올라왔을 때 조금 매도했다라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매도예요. 그래요? 아무 의미 없는 매도예요. 그러니까 네. 주가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네. 제가 항상 주식 투자를 하면서 투자 강의를 하면서 교육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게 시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냅두면 알아서 수익이 나는데 그리고 냅두면 되는데 우리는 네. 모두가 조급하기 때문에 조그만 움직임에도 팔아버리고 사버리고 팔아버리고 사버리고 하다 보니까 수익을 네. 크게 내지도 못하고 네. 그리고 수익 날 것도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LG전자는 지금 이 동그라미 치놓은 자리 있잖아요. 제가 쳐놨잖아요. 그죠? 네네네. 이 동그라미 쳐놓은 자리는 사실 다 똑같아요. 저기서는. 여기서는 네. 뭐 사고 팔고 할 게 아니라 저 자리에서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에 샀냐가 아니라 너 LG전자 들고 있니 안 들고 있니가 중요한 거예요. 네. LG전자를 들고 있으면은 올라갈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수익인 거고 LG전자를 네. 안 들고 있으면은 올라갈 때 나는 소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옛날에 그 드라마의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분당 땅을 주세요 했던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혹시 그 보셨나요? 네네네. 네, 뭐 분당 땅을 선물로 주세요라고 했는데 분당 땅을 받은 이유가 분당 땅값이 올라갈 거기 때문이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당시에 땅값 올라갈 때 저는 그 땅이 없었거든요. 네. 네, 그럼 저랑 상관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없는 이야기입니까? 없는 얘기죠. 맞아요. 그 땅이 있어야 그 땅값이 올라갔을 때 이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가격도 참 좋고 LG전자가 좋은 기업이고 올라갈 만한 기업이고 올라갔을 네. 때 이제 전부 다 수익을 뭐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너무 좋은 기업이거든요. 근데 네. 이 자리에 잘 사놓고서는 여기서 지금 조금 올랐다가 팔아버리고 조금 내려갔다가 팔아버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네네. 아무 의미가 없는 지금 매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네. 들고 가야 되는 자리인데 여기서 지금 내가 빨리 수익을 내고 싶고 단타 성향이라고 하죠. 개미들한테 없어야 되는 성향이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성향이 단타 성향이에요. 네. 그래서 빨리빨리 움직이는 막 그런 종목을 원하고 빨리빨리 수익 내고 싶다 보니까 막 하루 이틀 이런 거 올라오면 팔아버리는데 이거 지금 팔아서 뭐 할 겁니까? 이 지금 요거 뭐 2% 이거 뭐 되도 안 하는 이거. 이거 팔아서 뭐 하는데요? 지금 아무 의미 없이 지금 비중만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전에도 팔았던 거 멘토님- 다시 사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뭐 한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전에도 멘토님 그냥- 덕분에 네. 삼성 S대에서 수익 많이 보고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가만히 기다리면 어떻게 되죠? 올라와서 수익 나잖아요. 그죠? 그냥 네, 똑같아요. 네, 네. 얘도 그냥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올라갔을 때 수익이 나는데 이 올라갔을 때라는 것도 이 약간 양봉 하나 나왔다는 게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흐름 네.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런 내려갔다 올라갔다는 이런 흐름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바뀔 네.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비중을 뭐 만약에 현금이 없다면 굳이 더 사지 마시고요. 현금 현금이 많아요. 있다면 오늘 팔았던 거 다 네. 사신 다음에 현금을 네, 조금의 추가매수 자금으로 냅둬놨다가 올라오면 네. 판다 생각하세요. 이거 오늘 올라온 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움직이고 있는 네. 거예요, 밑에서. 네. 이런 거에 놀아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대형주는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성인군자와 대인배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네네.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일반 중소형주보다는. 그래서 이거는 장기로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가져가는 걸로 보고 굳이 여기서 움직이는 뭐 1, 2%에 팔아내거나 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기로 가져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BB 테크고요. SBB테크고요. 39,350원에 20%. 36,000, 39,350원에. 39,350원이요. 네네. 뭐 일단 매수가가 높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글쎄요. 일단 뭐 회사가 하고 있는 내용으로만 딱 본다면은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볼 베어링이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데 이게 볼 베어링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했더니 로보트 있잖아요. 로보트. 네네. 그 알고 로봇팔이라든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 들어가는 뭐 감속기라든지 거기 관절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로봇 관련주로 움직여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도 했고 상장빨이라고 하죠. 상장이 되다 보니까는 신규 상장주라도 보니까는 인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로봇 관련주 플러스해서 반도체 장비 업종이기도 하고 디스플레이 장비 업종이기도 하다 보니까 로봇 관련주에다가 상장빨까지 해서 과거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사실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가라고 해서 한번 재무제표를 딱 살펴봤더니 어떠냐 했더니 돈을 한 푼도 못 버는 회사예요. 아, 그냥 돈을 한 푼도 못 벌고 있는 돈 다 까먹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물론 회사가 뭐 적자가 날 수는 있거든요. 네. 저는 회사가 적자 나는 거를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적자 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매출까지 감소되는 그런 기업들을 돈도 못 버는데 매출도 줄고 있다? 그러면은 자기가 판매 자체를 아예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예. 매출이 증가하면서 적자가 나는 기업들은요. 점유율이라고 하죠. 회사 점유율이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흑자로 돌아설 수 있게 만들 수 있는데 뭐 대표적인 예로는 쿠팡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쿠팡이라는 회사가 매출은 점점 성장하는데 적자가 나다가 이제는 흑자로 돌아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하긴 한데 얘는 지금 적자에다가 매출까지 줄고 있고 메리트는 없는데 가격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싸게 산 거는 맞는데 싸냐 비싸냐라는 것을 절대적인 가치로 본다면 되게 비싼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올라왔던 가격에 비해선 싼데 얘가 지금 돈도 못 벌고 매출도 줄고 있는 기업 치고는 35,000원은 비싸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혹시?
네네. 그래서 이 자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봇 테마라든지 반도체 장비 테마라든가 이런 게 살아있으면은 반등이 나갈 수 있는 눌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눌림목 자리에서 저점을 깨고 내려가게 된다면은 눌림목 따위가 아니라 그냥 내려가게 되는 계단식 하락의 전조 증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빠지면 들고 가면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SBB테크가 되는 거죠. 결국 밑으로 빠졌을 때 어디를 기준으로 잡을 것인가? 일단 3만 원짜리가 지난번에 내려왔을 때 이 작년 10월에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거든요. 여기 무너지면은 손실이 한 30% 나는 자리이긴 한데요. 그래도 손절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신규 상장주는 한 2, 3년 동안 지나야 자리가 만들어지는데 그 자리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결국은 오랫동안 물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기회비용을 생각해서 3만 원짜리가 무너지면은 손절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간다면 아마 로봇 테마라든지 반도체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살아있고 지수가 좀 살아있다 보니까 아마 반등 나가게 되면은 한 5만 원대까지는 이렇게 반등이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바로 4만 원대부터 해가지고 5만 원대 사이쯤에 분할 매도를 통해서 빨리 정리해버릴 것 같아요, 이거를. 예. 이런 건 다음에는 사실 때 재무제표를 잘 보고 안 보고가 아니라 그냥 한 번이라도 보냐 안 보냐의 문제예요. 재무제표 봤거든요. 봤는데 근데 사는 건 문제가 있는 거고. 성장성이 있어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봤는데 문제 있는 거는 성장성을 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봤는데 샀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로봇이 성장 있잖아요. 로봇이 성장이 있다고 하는데 다른 사업도 다 성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성장성 없는 기업 아무것도 없어요, 시청자님.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성이 있는 기업을 사는데 돈 버는 기업을 사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장성에 속지 마세요. 성장성 없는 기업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자, 다시 한번 전화를 받아보고 안 되면 다른 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하이트 진로. 뭐라고요? 하이트 진로. 하이트 진로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2,000원에 12%. 12%. 22,000원에 12%. 12%요. 오늘 저가 매수의 특집인가요? 오늘 정말 좋네요. 아우, 상담이 너무 행복합니다. 뭐 혼낼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잔소리할 필요도 없고 너무 좋아요. 잘 샀습니다. 너무 다 잘 사서 너무 만족스럽네요. 오늘 뭐 진짜 뭐 제 생일인가 싶을 정도로 왜 이렇게 다들 잘 사가지고 전화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잘 사게 되면은 그냥 가지고만 가면 돼요. 주식은요, 사고 난 다음에 수익 나는 일은 잘 없어요.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주식 투자는 사자마자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저에게 주식을 가르쳐 주셨던 스승님도 항상 주식 계좌를 보면 펄했어요. 시펄했어요. 맨날. 허구한 팔았어요. 왜냐? 빨갛게 바뀌면은 팔아버렸기 때문에 저는 빨간 날을 별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주식 못하는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지고 가는 건 시펄했지만 수익 실현은 항상 빨갰고 계좌에 있는 잔금이라고 하죠. 나의 자산은 계속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매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수익 중인 걸 가져가고 있는 사람들은 20, 30년 전에 샀던 기업을 가져가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수익 중으로 계속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상속받았다든지 묻어놨는데 내가 잊고 살았는데 수익이 났다든지 그런 개념 아니고서는 우리는 수익 중인 계좌를 계속 가져가는 일은 잘 없습니다. 특히나 자산이 엄청 많아가지고 배당을 받아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서는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자마자 손실 난다라고 보면 되고요. 내가 산 자리가 저점 라인대에서 사서 갖고 있는 건가 고점 라인대에서 사서 갖고 있는 건가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강남 땅을 1평 한 평에 평당 1억에 산 사람이 있을 거고요. 평당 1,000원에 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게 가져갔을 때 돈을 벌 건가라고 한다면 당연히 싸게 산 사람이 벌 거예요. 그죠? 네. 근데 평당 1,000원인 시절에서도 시세는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1,000원에서 고정이 된 게 아니라 500원도 있었고 2,000원도 있었을 거고 왔다 갔다 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래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놀아놔버리기 때문에 올라갈 때 시세를 못 먹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결국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는 굉장히 아래쪽. 그러니까 하이트 진로라고 하는 이 기업이 상장되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내려온 적이 별로 없어요.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네. 근데 이 자리는 위냐 아래냐. 자, 하이트 진로 지금 전체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 아래쪽 동그라미가 있고 위쪽 동그라미가 있어요. 네. 지금 시청자님 빨간 선에 매수했는데 잘 산 것 같아요? 못 산 것 같아요? 잘 산 것 같은데 너무 안 맞아요. 움직이고 잘 산 것 하니까. 같은데 안 움직이니까 팔아버리고 하니까 뭘 못 먹는다고요? 시세를 못 먹는다고요, 우리가. 네. 시세를 낼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냅두면 되는데 우리가 당장 돈 벌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장 돈 벌 것 네. 같으면 스캘핑을 하고 단타라는 게 맞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고가 매매로 빠지게 되는데 저는 시청자분들께 굉장히 장려해 드리는 게 시청자님 지금 1년 돈 못 번다고 굶어 죽을 상황에 놓여졌나요 혹시?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1년 돈 못 벌어도 괜찮잖아요. 그죠? 네. 2년 돈 못 벌어도 괜찮잖아요. 먹고 살만하고 우리가 살 수는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요. 급하지 않기 때문에 시세를 내서 얘가 무럭무럭 자랄 때까지 좀 내버려 둘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되는 자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22,000원 산 자리가 뭐 그렇게까지 비싼 가격도 아니고 괜찮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좋은 가격이고요. 대신에 여기서 좀 더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죠? 아직까지 네. 바닥을 잡은 것도 아니고 내려온 상태니까. 그래서 내려가게 된다면은 한 18,000원대쯤까지 혹시나 내려가게 된다면 네. 추가 매수를 해버리는 것이 수익을 내는 게 더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내 매수가가 자꾸 떨어지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18,000원 내지 17,000원까지 밀려 내려간다면은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기다리는 게 맞고요. 저기까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 바로 해버리면 안 됩니다. 좀 버티는 걸 좀 확인하고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긴 호흡을 가지고 가져가라라고 하는 거고요. 하이트 진로라는 이 기업도 사실 실적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 오고 있고 뭐 최근에 오늘 아침 뉴스만 본다 하더라도 미국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굉장히 무너지고 있고 부실률이 엄청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경제 위기라든가 금융 위기까지 올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위기가 오더라도 술을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마셔야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이트 진로와 같은 이런 기업들을 사실 그런 위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도 있고 잘 버틸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 시간 여유를 좀 가지고 가져가시면 되겠다. 매수 잘했고요. 밑에서 움직이는 잔파동에 놀아나지 말자. 안 움직인다고 뭐 지금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움직인다고 자꾸 지루해지면은 본전에 네. 팔아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거든요. 뭐 그러면 SK 하이닉스 이런 것만 올라가는데 이건 그죠? 뭐 그렇게 있으니까. 생각하니까 아우 내가 이거 잘못 샀다. 그러니까 본전 네네. 팔아버려야지 하고 SK 하이닉스나 뭐 올라가는 거 사버리게 되면 얘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내가 파니까 올라가요라고 하는 말이 그 말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문가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저점에 사놓고 팔긴 아깝고 딴 거 쳐다볼게 자꾸 그쪽 눈은 그 가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딴 거 쳐다보니까 그렇고 뭐 저점에 사니까 팔긴 아깝고 이렇잖아요. 그죠? 네. 계좌 지워버리세요. 그냥 지금 어플 있잖아요. 주식 어플. 네네. 지워버리시고 주식 프로그램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건강한 취미를 좀 가지세요. 주식에 매달리지 마시고 맨날 이거 보고 살지 마시고 등산을 가시거나 산책을 가시거나 운동 가시거나 드라마를 보시거나 책을 읽으시거나 딴 것 좀 하세요. 딴 것 좀. 왜 이렇게 주식을 보고 삽니까? 그러면은 가끔씩 보다가 가끔씩도 보지 마세요. 아니 보지 마요. 보지 마요. 보지 말라고요. 그냥 보지 말고 그냥 한 1년 있다가 한번 봐봐요. 1년 있다가. 1년 동안 주식을 안 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 네,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거는 스스로가 건강한 취미를 찾아내시길 바랄게요. 어르신이니까 훨씬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안녕하세요. 궁금하세요? 다날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7,100원에 30%. 7,100원에 30%. 오늘 사신 분들 중에서 가장 비싸게 샀어요. 오늘 전화 온 사람들 중에서 네. 가장 비싸게 사서 전화 주신 분이에요. 다 지금 네, 싸게 사가지고 전화 갔는데 시청자님은 네, 조금 비싸게 샀어요. 오래됐거든요. 네. 그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날이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보면은 적자가 나고 있고 막 또 흑자가 났지만은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어요, 그죠? 네. 근데 제가 아까 SBB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설명해 드렸지만은 매출이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이 줄거나 적자가 나는 것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출이 증가한다는 것 자체가 판매량 자체는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기업들을 여러 가지 산업의 변화가 조금만 생기거나 여러 가지 그 영업이익을 조금 이렇게 늘리기 위해서 안에 내부적인 노력을 조금만 하게 되면 바로 흑자 전환으로 금방 가보게 되고 흑자도 폭이 점점 커지게 돼요. 그래서 기업들이 커져 나가는 방법 중에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시청자님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벌크업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아니요, 네.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은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살을 찌우는 기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살을 왜 찌우지? 근육을 만들 거면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살을 찌우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중량이라고 하죠. 무게를 더 무거운 걸 들 수도 있고 근육이 더 비대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살을 찌우는 기간처럼 이 살을 찌운다는 것 자체가 근육이 커지는 건 아니니까 몸에 좋은 건 아니겠죠, 그죠?
진짜 네. 지방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까지 이렇게 지방을 막 늘려나가는 상태가 있는데 그거를 생각하면 좀 참 좋은데 그게 지금 시장을 모른다고 하시니까 아쉽네요. 어쨌든 매출을 증가시키는 게 되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날이라고 하는 이 회사는 매출 증가가 되고 있는 기업이고 영업이익은 떨어져 있지만은 그건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 회사가 왜 괜찮냐면은 이제 전자결제 시스템이라든가 신용결제라든가 카드결제, 바코드 결제 이런 것들을 대행해주는 그런 업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죠. 근데 우리가 전자결제는 앞으로 더 많이 할까요? 아니면 현금 시대로 돌아갈까요? 더 많이 하죠.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점점 더 많이 하게 될 것이고 점점 더 온라인 매장 쪽으로만 이렇게 치우칠 거고 메타버스가 만약에 진짜 현실화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상가를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제 그 가상현실 속에서의 뭐 어떤 결제를 하는 시스템들을 이용하게 될 거예요. 그때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 사람들이 밖을 안 나갈 거다 생각을 해가지고 시세를 너무 많이 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한 번에 다 땡겼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에너지를 땡겼었으니까 무리했으니까 쉬어야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쉬고 있는 중이에요. 그 쉬고 있는 걸 지금 어정쩡한 가격에 잡아가지고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 것뿐인 거지 나쁜 기업도 아니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기업이고요. 비중까지 30%라서 사실은 추가 매수를 하면 참 좋은데 추가 매수하기에는 비중이 너무 많아서 추가 매수 의견 드리기가 조금은 어렵거든요. 근데 현금이 지금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있을까요? 50%요. 한 50% 빼놓으셨어요? 네. 그 말은 내 계좌 전체의 30%는 다날 샀고 50%는 현금이고 한 20%는 다른 주식 사놓으신 거예요 혹시?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주식에서는요 비중이 많아지면 올라갔을 때 수익이 더 많아집니다. 그죠? 많이 사면 많이 버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다른 종목 사지 마시고 다날을 우리가 수익 낼 때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라 생각하고 장기로 가져간 대신에 많이 사버리면 돈 많이 버니까 괜찮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3,000원에서 4,000원짜리에서 한 6개월 정도만 머무는 걸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향후 6개월이면 올 한 9월, 가을쯤 되겠죠. 그죠? 네. 가을쯤까지 그냥 가져가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대신에 가을까지 가져가는 동안에 거래량이 발생이 되면서 올라갔다 내려가거나 또는 이 3,000원짜리에서 반등이 조금 이렇게 나가거나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한 6월에서 8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때 나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고 비중 50% 있는 거 여기다 다 사버리는 쪽으로 갈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게 하면 매수가도 떨어지고 비중도 많아지고 올라갔을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종목 많은 것보다 한 종목을 잘 어루만져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훨씬 돈을 많이 벌어요. 네. 대신에 그만큼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천천히 느리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3,000원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다음번 반등이 나갈 때 올 여름이나 가을쯤에 다시 한번 전화 주셔가지고 이걸 대응하시면 되고 절대 그 현금 50%를 딴 데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계획이 다 어그러집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 또 어디서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는 제가 창원과 천안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창원에서는 오후 2시에 창원 컨벤션 센터 6층 601호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연 재밌게 즐겨주시면 되겠고요. 일요일도 제가 갑니다. 천안으로 갑니다. 천안에 있는 축구센터 본관동 3층 소세미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가지고만 갈 수 있다면 대한민국 누구나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투자자 누구나 돈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못 가지고 가기 때문에 돈을 못 번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이야기들을 왜 그런지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러 강연 갈 거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요 계속해서 풀어가볼까 싶은데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종목들이 조금 있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오션이라는 종목을 사셨고요. 5,550원에 매수를 하셨고 12%다라고 하셨는데 추가 매수는 언제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5,500원이면요. 사실 매수가가 상당히 어정쩡한 가격이에요. 싸다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또 비싸다고 하기도 애매한 이 고점과 저점을 딱 나눠봤을 때 저점과 고점에 그냥 어정쩡하죠. 지금 딱 중간 어정쩡한 중간보다 약간 아래긴 해도 그래도 어정쩡한 위치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뭐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좋은 자리까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어정쩡하게 이렇게 뛰어 올라와 있잖아요. 아예 그냥 밑으로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가가 폭락을 하거나 완전히 밑으로 푹 빠져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어정쩡하게 또 이렇게 반등이 나가고 있어서 추가 매수할 시기는 아니고요.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 다들 명심하세요. 착각을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주가가 내려가는 중이구나. 내려가는 중인데 얘가 지금 최근에 좀 올라왔어. 그래서 얘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큰일 났다. 얘 더 갈 것 같아. 4,400원까지 회복이 됐네. 5,000원까지 갔네. 6,000원, 7,000원, 8,000원 막 10,000원까지 갈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망상을 해버리거든요. 이 망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자리에선 주가가 안 갑니다. 결국은 주가가 옆으로 가거나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오거나 밑으로 빌빌거린다라고 하죠. 결국 여기서 머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머물 때 추가 매수 포인트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얘가 내려가다가 그냥 하염없이 내려가는 줄 알았는데 브레이크가 딱 걸렸네. 여기서 멈추려나 보다. 그러니까 올라가려나 보다가 아니라 일단 멈추려나 보다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멈추려면 우리 자동차 브레이크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레이크 밟았다고 거기 우뚝 서는 건 아니죠. 거기서 쭉 밀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입니다. 브레이크만 밟혔지 얘가 멈추진 않는다. 결국 추가 하락이 나온다거나 옆으로 가는 흐름이 나올 텐데 그러다가 이제 멈추게 되면 그때 추가 매수 포인트를 찾는 거죠. 지금은 굳이 찾을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브레이크가 잡혔다는 것은 3,500원짜리가 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굳이 한다면 3,500원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펜오션이라고 하는 이 기업도 사실은 이제 뭐 벌크선이라든가 화물 운송 서비스를 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요즘에 해상 운임 쪽이 이렇게 좀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돈도 잘 벌고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 돈 잘 버는 회사가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돈 잘 버는 회사가 주가가 내려와 있으니 오히려 기회가 된다. 추가 매수만 3,500원 라인 때 잘 하시게 된다면은 다음 파동이 올라가는 파동이겠죠. 그 올라가는 파동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시간은 좀 제법 걸릴 것 같습니다. 최소 1년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1년 기다려서 수익 낸다는 게 저는 왜 나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500원에 가깝게 내려가게 됐을 때 자리 잡는 거 확인 한번 하시고 적어도 쌍바닥 내지 쓰리바닥 정도는 확인하시고 그때 추가 매수를 진행하셔가지고 비중 늘리시고 다음번 올라올 때 한 6,000원까지만 가져간다 하더라도 수익이 좀 짭짤하게 챙겨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홀딩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넥스틴입니다. 넥스틴을 72,8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주가 움직임이 없이 그 자리만 있어가지고 고민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 그냥 냅두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넥스틴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요. 시청자님이 지금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빨간 선인데 이 자리가 굉장히 불안불안한 자리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이 넥스틴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올라온 상태에서 역사상 가장 고점에 사서 들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내가 지금 조금만 삐끗하면 그냥 진짜 역사상 고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자리예요. 물론 여기서 추가로 한번 빵 치고 올라가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신고가를 쓰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는 돌파할 것이다. 위쪽을 뚫을 것이다 생각하고 예상을 하고 들어가게 되는데 예상을 하고 들어갔는데 아니면 빠져나올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상을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면 빠져나올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친구를 서울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부산역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부산역에 올 것 같다고 예상을 한 거죠. 남들은 전부 다 서울역에 기다리고 있는데요. 근데 부산역에 기다리고 있는데 뉴스가 나온 겁니다. 서울역에 친구가 나왔다라고요. 친구가 저기 왔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고집 피우고 부산역에 기다릴 겁니까? 아니면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빨리 서울역을 옮겨가가지고 친구들 만나러 가야 되겠다라고 옮길 겁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바보가 아닌 이상 옮기겠죠. 무식하게 친구가 저기 서울에 나왔는데 계속 내가 지금 부산역에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투자라는 게 그래요. 여기서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샀는데 안 올라가면 팔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절이 되는 거죠. 결국 이 자리는 어차피 여기서는 머물고 있는 자리가 박스권으로 머물고 있죠. 67,000원부터 77,000원까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자리고 딱히 움직임이 없다라고 하지만 움직임이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7,000원까지 왔을 때 내가 나는 이거 지금 돌파 안 할 것 같다 생각이 든다면 비중을 줄이시면 되는 거고 난 돌파할 것 같다 생각이 든다면은 가져가되 밑으로 빠져내려갔을 때는 67,000원 무너질 때는 손절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넥스틴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그럼 더 갈 수 있는 기업인가를 생각 한번 해볼 때
뭐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면은 영업이익은 증가를 하고 있지만 매출은 그렇게까지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반도체 전공정 장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반도체 쪽의 장비가 아직까지는 테마가 남아 있잖아요. 뭐 물론 거품 논란은 분명히 있지만 아직까지 SK하이닉스도 신고가 쓰고 가고 있고 그런 흐름을 봤을 때 분위기만 잘 탄다면 위로 돌파할 것 같으니까 지금을 여기서 괜히 어정쩡하게 팔아내지 마시고 77,000원 뚫으면 판다 생각하고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안 뚫으면은 아닌가 보다 하고 팔아내시는 게 67,000원 손절자리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런 단타 하실 때는 자리를 좀 잡고 들어가는 연습을 하시길 바라겠고 자리 잡는 방법을 모르면 이런 자리 좀 들어가지 마세요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JYP 엔터를 매수할까요? 라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떨어지는 그러니까 제가 시청자님한테 칼을 하나 던져드릴 거예요. 어이씨 하고 칼 던져드리는데 그 떨어지는 칼 잡는 거 좋아하시면 잡으세요. 답이 될 것 같습니다. JYP 엔터 매수하면 어떨까요? 그 칼 잡아서 손 다치는 거 좋아하시면 잡아도 괜찮습니다. 뭐 마음껏 잡으세요. 떨어지고 있는 중이니까. 그죠? 이거 뭐 상담이 왜 필요하죠? 떨어지는 칼날을 왜 자꾸 잡으려고 하십니까? 저는 이런 리스크 있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바닥도 안 잡았고 여기가 지금 바닥이라는 보장도 없고요. 내려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단기 반등 이런 건 나올 수 있는데 단기 반등을 챙기러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얘는 물려서 고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크고 잘못 물리게 되면은 굉장히 내가 원치 않는 스윙 투자나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긁어 부스럼이 되는 거잖아요. 단기적으로 내가 수익 좀 한번 반등 나가지 않을까 싶어서 샀다가 물리면은 2, 3년 고생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을 안 하면 2, 3년 동안 고생할 일이 없는데 바로 코앞에 수익 조금 이거 노리려다가 소탐대실입니다. 작은 거 노리다가 큰 거를 잃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2, 3년 동안 기다려서 수익 낼 거면 오늘 지금 상담했던 종목 중에서 좋은 종목 얼마나 많습니까? 상담했던 종목 중에서 2, 3년 기다리면 수익 날 종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차라리 그런 걸 사는 게 맞지 왜 이걸 사가지고 2, 3년을 물려서 고생할 길을 시작부터 하려고 합니까?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말라는 게 딱 봐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종목은 사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이런 거는 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자리 잡고 난 다음에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으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 놓되 사지는 마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오리온 11만 원에 5%요. 오리온을 11만 원에 5%요. 5%요. 일단 비중이 많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리온 뭐 최근에 이렇게 급락이 나와 버렸는데요. 11만 원이라는 자리가 급락을 떠나서 살만한 자리는 아니었어요. 주가가 이제 앞으로 그 뉴스 같은 거 보지 마시고 오리온이 좋네 마네 이런 것도 보지 마시고요. 차트를 좀 보세요. 차트를 보면요. 네. 오리온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종목이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 습관을 보니까 얘가 85,000원까지 내려갔다가 15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201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85,000원까지 갔다가 15만 원까지 올라가는 걸 왔다 갔다 반복을 하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어느 자리에 사야지 돈을 많이 벌까요? 85,000원부터 15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긴장하지 마시고 천천히 생각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거는 거의 뭐 초등학생이라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네. 85,000원부터 15만 원까지 왔다리 갔다리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15만 원에서 8만 원, 8만 원에서 15만 원, 15만 원에서 8만 원, 8만 원에서 15만 원 수십 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디 사면 돈을 벌까요? 8만 5천 원이요. 예, 그런 걸 지금 11만에 샀으니까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사실 때 오리온이 좋다, 영업이익이 좋다, 기업이 괜찮다, 음식료 괜찮다, 어쩐다 저쩐다, 오리온 이 뉴스에 속아버리니까 차트를 안 봐버린 거죠. 얘가 움직이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샀을 때 돈 버는 자리는 뻔해요. 너무 정해져 있는 종목이잖아요. 8만 5천 원이요. 그럼 8만 5천 원까지 안 내려오면 안 사면 되는데 그런 뉴스에 속고 전문가들의 말에 속고 증권사들의 말에 속으니까 차트랑 무관하게 어정쩡한 이상한 가격에 사버리는 겁니다. 홈쇼핑이 그렇거든요. 오늘만 날입니다 이래버리니까 그날이 진짜 날인 것처럼 막 쇼핑에 주문해버리잖아요. 날이 아니 언제든 또 하는데 필요할 때 사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주문해야 되나 봐요. 집에 쌓아놓고 살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거랑 똑같아요. TV가 좋은 정보도 많이 갖다 주긴 하지만은 현혹시키는 일도 하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오리온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급락 나올 자리였나라면 급락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내려갈 자리였던 거예요. 왜? 얘는 15만 원 갔으면 어디로 간다? 8만 8만 5천 5천 원까지 원이요. 내려가는 종목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9만 원대 내려와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슬슬 모아간다 생각하고 사면은 지금 사는 사람들은 돈 벌기가 쉽겠죠, 그죠? 시간이 네네. 지나면 얘 또 15만 원까지 갈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매매하면 되는 걸 우리는 좀 이상하게 매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급락 나와서 걱정은 하셨겠지만 급락하고는 상관없이 그런 건 상관없이 얘는 그냥 8만 5천 원까지 내려가는 기업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9만 원대 지금 내려와 있는데 9만 원에 추가 매수 하실래요? 8만 5천 원 한번 해보실래요? 8만 5천 원에 맞습니다. 그럼 8만 5천 원까지 내려갈 때까지 뭐 하면 될까요? 기다려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주식은요, 수익 나는 것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되지만은 내려가는 것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못 기다리니까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려가는 것도 충분히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이 자리에 지금은 9만 원대 지지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멈춰 있는데 아마 여기서 보통 하락이라고 하는 게 급락이 나왔을 때는요, 1차 급락이 나오고 2차 급락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2차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게 8만 5천 원 내지 8만 원짜리까지 밀리게 되니까 그때 이제 자리 잡으면 추가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내려왔다고 사버리게 되면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거죠. 내려와서 바닥에서 멈추는 걸 좀 보고 사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고 난 다음에 한 1,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뜸을 들이시면서 바닥 잡는 거 여부 확인하고 비중이 5%니까 비중을 10% 내지 15%까지 늘리셔가지고 추가 매수해서 가져가신다면은 8만 5천 원대 갖고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수익 나는 일만 남겠죠. 그죠? 네. 그러면 그 바이오 산업을 투자했는데 이거 어떤 상관관계가 네, 바이오 있을까요? 산업을 투자한 거를 전화를 만약에 궁금하시다고 한다면요. 다음번에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주세요. 한 전화당 한 종목이라는 게 저희 원칙이죠. 그래서 다른 종목을 궁금하시다 하면은 다음에 또 전화를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줄 서세요. 자, 다음 상담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아이센스가 보자 21,400원에 20%요. 21,400원에 20%요. 이거 누가 뭐 방송에서 추천했나요, 혹시? 아니요, 제가 그냥 산 거예요? 보고 뭐 그냥 네. 샀는데 일단 알겠는데요. 너무 없네요. 이 아이센스라고 하는 이 기업 지금 개인 투자자들 너무 많이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수급상의 개인 이야기가 아니라 상담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그 네. 말은 지금 이거 지금 엄청나게 물려 있다는 거거든요. 개미들이요. 그렇죠. 근데 개미들이 물려 있는 종목 중에 올라가는 기업이 있는 것 같으세요? 없는 것 같으세요? 거의 없는 지금까지 것 역사상으로 같고요.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많이 물린 기업은요, 다시 올라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센스 이거 지금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회사가 괜찮거든요. 뭐 혈당 측정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갖고 당뇨 타파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요즘 의료 산업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우량한 사업들을 빼놓고 지금 아이센스도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여기에 너무 누가 추천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21,000원짜리가 저점이었는데 어제의 날짜로 지금 저점을 깨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네. 저점 깨고 내려가는 자리라서 굳이 사서 들고 있을 이유는 없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릴 거고요. 좀 더 내려가게 되면 한 17,000원쯤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아마 손절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하는 자리에서 사야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보다는 나중에 다시 재접근에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여기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23,000원대를 뚫고 올라가게 될 텐데 지금 매수 타점보다는 23,000원 뚫을 때 사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던지 빠지면 접근하시던지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종목이 같이 따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시기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조금 올라간다, 조금 반등 나온다, 조금 빠진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팔까, 살까, 뭐 어쩔까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산 매수가 그 언저리 대비해서 시세가 나왔을 때 팔아내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 자리에서 조금 움직인다고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발 가져가시면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거를 제가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오프라인 강연에서 제가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창원에서 제가 오후 2시에 강연 준비를 했습니다. 창원 컨벤션 센터 6층 601호에서 오후 2시에 강의 준비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잘 기다릴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천안에서도 준비했죠. 일요일은 천안에서 축구센터 본관동 3층 소세미나실에서 여러분들 강의해 드릴 거니까 많이 오셔가지고요. 그냥 몸만 오시면 됩니다. 편하게 오셔서 재밌게 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1부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 텐데요. 상담 끝났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2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 나가는 중에도 전화 주시면 되니까 많이 전화 주시길 바라겠고 2부에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지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